질문: 미군과 중국군은 질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답: 미군은 실전 경험이 많지만 중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군의 우위에 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중에서 질적 측면, 즉 맥락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훈련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겠죠. 어떤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가 실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군사력은 양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질적 측면은 6가지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트 1. 실전 경험의 차이. 첫째, 미국과 중국은 지휘관과 병사들의 실전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냉전기 연평균 3.9회 이상의 분쟁에 개입했습니다. 많은 전쟁과 무력 분쟁에 참전했죠.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죠. 현재도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곳에 가장 먼저 미국이 군대를 보냅니다. 미국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교리를 수정해 갑니다. 이런 교리 수정은 실전에서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승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 베트남 전쟁에서 게릴라 전쟁을 수행하면서 특수부대와 헬기 부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병사뿐 아니라 지휘관도 경험이 없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 활동 경험도 부족합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국은 군사교리를 수정할 방식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 등의 군사교리를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치는 전쟁터에서 운이라는 요인을 통제하려면 잘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돼도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파트 2. 군사적 자산 보유 여부. 둘째, 미국은 다른 국가의 안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데 비해 중국은 자국 안보에만 주로 돈을 씁니다. 미국이 사용한 군비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은 사용할 군사 예금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군사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공공재인 국제안보를 위해 미국은 비용을 많이 써왔습니다. 1949년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시프리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14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NSC-68을 채택하면서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비는 1951년 353억 달러, 1952년 497억 달러, 1953년 511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참고로 1950년 1달러의 가치가 현재는 15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1953년 511억 달러는 2022년 현재로 7,665억 불에 해당합니다. 2022년 미국 국방비가 7,150억 불이니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953년이 사회주의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 싸우기 위해 다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2000년 3,200억 달러였던 군사 예산은 2004년에는 5천억 달러를, 그리고 2007년에는 6천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패권국으로 국제질서와 국제안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 동안 1년에 1천억 달러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반면 중국은 국제공공재로서 안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방비를 주로 국제안보가 아닌 자국의 방위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니 다른 국가로부터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군사 예금이 부족합니다. 북한을 지원한 정도가 있습니다. 파트 3. 보급망의 차이. 셋째, 미국과 중국은 보급망 구축과 운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주로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해왔고 해외의 원거리 작전을 위해 보급망을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싸웠기 때문에 보급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거대 규모의 해외 보급망을 건설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미국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자국에서 지상전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기간 동안 역외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역의 균형자란 다른 지역에 개입해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외부 국가로서 국력을 보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끝냈고 냉전 시기,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1812년 이후 미국이 치룬 모든 전쟁은 미국 본토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군대를 운용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기술 군대이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군대입니다. 게다가 전장터가 자국 영토가 아닌 해외를 상정하고 훈련하고 전쟁에 대비합니다. 보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군대죠. 보급은 미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은 아이스크림을 보급하는 콰르츠라는 군함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보급품 덕에 한국에서는 부대찌개도 생겨났죠. 반면 중국은 주로 주변 국가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 싸운 전쟁이나 무력 분쟁은 모두 주변 국가들과 벌였습니다. 한국 전쟁, 티벳 점령, 인도와의 전쟁, 소련과의 무력 분쟁, 베트남과의 전쟁이 그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중국은 전쟁을 벌인다면 대만이나 한반도 그리고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의 기본은 육군이 중심입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한 상황이고 이 중 러시아와 인도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급변 사태라도 생기면 중국은 한미동맹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북한에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에 배치할 군대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5만의 군대에 160만의 인민무력경찰 그리고 30만이나 되는 해상민병대의 수는 중국 정부에 많은 인건비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지부티에 기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외 기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급망을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제가 길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